2022년 12월 21일입니다. 수요일이네요. 제 2기 생생경매 제 30강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이제 소위도 아니고 중위도 아니고 대위 변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존에 소개시켜드렸던 사례인데 중복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방송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자료가 옛날에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복될 수 있는데 일단 패턴은 뭐다? 그러니까 대위변제 하니까 대위변제든 아니면 대위변제는 뭡니까? 제3자가 근데 전혀 어떤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대위변제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집이 경매 진행 중인데 말이지. 골목길 지나가는 사람, 야, 저 집이 경매 중이니까 내가 빚을 갚을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 임차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또는 아니면 봐가지고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가서 행패를 부려보니까 집주인이 빚을 저당권 등을 갚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예.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뭐냐. 이게 등기부등본 보는 거예요. 입찰하기 전에.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매가 허가, 불허가 결정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낙찰, 허가, 불허가 직전에. 근데 허가 결정 났어요. 또 허가 결정 나면은 일주일 있다가 허가 결정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허가 결정 확정된 그 이후에 또 법원에서 대금 납부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대금 납부하라고 그러면요.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내가 이제 경매 물건 낙찰 받으면요. 등기부등본 딱 3번만 확인하시면 이런 건 대위변제 아니라 대위변제 해례비라 나타나도 우리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게. 근데 이런 걸 아마 간혹 가다가 잊어먹으시는 모양이라.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호미로 막을 걸 어떻게 가래로 막는 그런 경우로 제가 간혹 가다 이제 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변제란 해가지고 이건 민법 나와 있어요. 469조하고 481조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자꾸 강조의 말씀을 안 드립니까? 어떤 외형 형식에 치우치지 말자 이거지요. 이 말씀 하니까 또 어제 또 제가 삐졌어요. 어떤 분이 영상물에 댓글 다셨는데 보니까 강의할 적에 왜 한자를 쓰냐고. 특히 우리 채널에 구독하시는 시청하시는 분들 보면 연령대가 5학년 대 6학년 이렇게 되시거든요. 저도 6학년이니까 어떤 데 한자가 좀 상당히 빨리 와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한자를 썼는데 왜 한자를 쓰냐 말이지. 법률에도 한자를 안 쓰고 전부 다 한글을 쓰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싫어요. 이제 그래서 밑에다 네 하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안정현 경매 TV 채널의 경매 방송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석박사 논문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실전적인 경험을, 간접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간접으로 경험하시는 거예요. 경험하셔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에서 써먹으시라는 거지. 거기에 방점을 찍으셔야 되는데 왜 산으로 올라갑니까? 왜 한자를 씁니까? 하여튼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 전에 처음에는 작년인가 해가지고 댓글에 이상한 댓글로 올라와서 그때는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저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좀 어정히 할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넘겨버리니까. 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민법 몇 조 나와 있잖아요. 저도 법조문 다 못 외워요.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만 굳이 이걸 근데 왜냐면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가 있냐 이거지. 469에다 481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봐가지고 어쨌든 봐가지고 이게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맞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말이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대신 갚아줄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해관계인이니까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봐가지고요.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그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갚는다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이걸 갚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여기에서 딱 보니까 나오잖아요. 또 제가 이거 그전에 방송할 때 맨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매하는데 무슨 고고한 어떤 뭡니까? 고도의 말 그대로 고등수학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경매 신청 누가 했노? 여기 보면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 그러면 조건이 1순위 저당권자의 실제 채권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 그러면 이게 임차인이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봐가지고 집주인이
이걸 대신해서 대신 아니 집주인 본인이 이제 직접 갚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채권자의 시기름 대의한다, 즉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다. 일단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대의 변제 관련해 가지고요, 이 세 개 사례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 해가지고 이거는 뭐 99 타경인데요. 예, 그 전에 아마 제가 이 세대학과 강의할 적에 이 사례를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세대학과하고 되고 또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했어. 이 사건 개요로 이제 전체를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예. 펼쳐놓고,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번에는 대변제가 아니고 채무자가 지가 진 빚을 지가 갚아버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임차인 이분이 보니까 여기 임차인 있잖아요. 여기 임차인이 처가 전입신고했고 임차인 본인이 이때 전입신고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매는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그러니까 갑저당권이 한 것도 아니고 을저당권이 한 것도 아니고 병이라는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네. 그죠? 그래서 이게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경매 정보자 항상 여러분들 째려보셔야 됩니다. 째려보신 상태에서 두 번째 보니까 이 상태대로 그냥 그대로 갚아버린다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이 7천만 원 정도 되네. 근데 확정일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땡전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더라 말 대법원 여기 2002 다 7만 75 사건이 이거예요. 이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 내용에 보면은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걸 대신 뭐 갚게 해달라 해서 갚았다 이거지. 근데 뭐 말이 가서 갚아달래 했. 근데 아마 이분 입장에서 보고 상당히 좀 더 세게 나왔겠죠. 확 튀어가지고 말이 네가 돈 쓰고 왜 내 돈 알토란 같은 말이지 전세 보증금 난리냐 말이지.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말소를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손해배상 판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겠습니다. 이게 제 왼쪽 어깨입니다. 왼쪽 어깨 가려워요. 그럼 어디를 긁어야 됩니까? 왼쪽으로 긁어야 되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왼쪽 어깨가 가려운데 오른쪽을 벅벅 긁어. 그러면 오른쪽 어깨에 뭐가 납니까? 피봐 버리잖아요. 예. 경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왜 그러냐니까, 이 손해배상 판결은 뭐냐, 그러면요, 이 정의라는 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정의라는 분이 낙찰을 받으시고 나서, 말 그대로 임차인이 와가지고 막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쳤던 모양이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소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 낙찰되고 나서, 받고 나서 갑 저당권이 말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말소됐단 말이죠. 말소됐는데 이 사람 말이죠. 아싸! 해가지고 낙찰됐으니까 우리는 낙찰 받고 나서 무슨 아싸! 하면 안 됩니다. 예. 낙찰 받고 나서 더 바빠요. 더 바쁘다니까. 왜냐면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경매 안 받아, 처음,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 그런데 한번 도전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도전하셨다. 그런데 낙찰 받았다. 근데 그때부터 말 그대로 어리버리하다 이거지. 그러면요, 저하고 좀 친해진 상태에서 저한테 카톡 주시고 전화 주시라니까. 제가 아는 법문에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죠? 어쨌든 봐가 정의라는 사람이 대금 납부 하셨네. 왜 대금 납부했냐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봐야 되겠죠. 또 나아가서 이분이 이때 낙찰 받았잖아요. 낙찰 받게 되면 낙찰 허가 결정이 일주일 있다 되고죠. 예. 또 봐가지고 만약에 요 건전한권 말소된 것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 직전에 만약에 건전한권 말소됐다 하더라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뭐 하면 된다 하더라. 첫 번째,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매각 허가 결정이 나버렸어. 허가 결정 난 상태에서 내일 모레 대금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여기 말소돼 버렸네. 이때는 뭐다? 이미 매각, 허가 결정이 났잖아요. 매각, 허가 결정이 났는데 있잖아. 이게 없어졌잖아.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낙찰자는요, 뭐를 터집을 잡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시에서 이걸 터집을 잡아야 돼요. 자, 왜 그러냐니까, 매각 물건 명시서를 보게 되면요,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나옵니다. 그럼 최선순위 설정일자 안에는 분명히 1998년 5월 달에서 갑 저당권이 딱 표시되어 있다고. 그런데, 나는 이 정입장에서 봐가 나는 말이지, 매각기일 당일날 매각 물건 명시서를 보니까 이게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고, 따라서 이 임차인은 말이지, 세대 학과든 몰라.
어쨌든 죽는다 이거지. 그럴 줄 알고 내가 낙찰을 받았다 이거지. 근데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갑자기 죽어버렸네. 응?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어이구, 근데 그런 사실 내가 허브 그 결정 나기 전에다. 그러면 매각 불허가 신청한다는 거. 아니면 또 허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 허가 결정에 대한 어떻게? 취소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참 마땅한데 이분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분이 말이지 이거 누가 갚았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집주인이 갚았대요. 그러면 집주인이 말이지 채무자입니다. 경매부동산 채무자인데 소유자. 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말이지 낙찰자 모르게 이걸 가품으로 해가지고 낙찰자가 불책에 어쨌든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닙니까? 인수를 해야 되니까. 손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분 입장에 나 손해 발생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배상 해줘. 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참 이게 대단합니다. 올라가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났어요. 봐가지고 이게 맞다. 그 낙찰자 너의 주장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의 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는 말이지 낙찰자 정한테 이 사람이 손해본 금액을 배상해 주어라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배상해 주어라 이건 뭐죠? 그냥 선언적인 의미라니까요. 우리가 법원 판결문에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 피고 채무자는 말이죠. 원고 채권자에게 돈 1억 빌렸지. 그럼 1억에다가 플러스 이자 해가지고 1억 1천만 원 갚아라 이렇게 이행 판결문 나와요.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서 나 근데 내 명의는 재산이 없다 그러면요. 그 판결문은요, 있어라 마나 아무런 시잘데없는 거라니까.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 갚아라, 손해배상 해줘라, 그러면 이 물건의 경매 소유자는 알았다, 그러고 반말하면 안 되겠죠.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이 사람이 돈 줘, 그러면 나 돈 없다, 그러면 어쩔 낀데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기 전에 이런 행위를 해야 돼. 자, 제가 여기서 이런 짓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기 전에 이런 행위를 하라. 어떤 행위가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뭐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99년도 2000년도 요 당시에는 말이죠. 등기부등본 한 통에 아마 500원이었을 겁니다. 지금 2002년 12월 달 기준에서는 등기부등본 한 통 700원이죠. 그죠? 700원인데 좋다. 세 통 확인하면 얼마입니까? 2100원밖에 더 합니까? 2100원 투자해가지고 또 보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뭐 그 변수가 있는가 없구나. 또 혹시나 이게 변수 없구나. 아, 그때 마음 놓고 딱 대금 납부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밤에 잠잘 적에 두 다리 쭉 피고 잠자면서 말이죠. 남편분이 만약에 이런 경매 물건 낙찰 받았다 그러면 집에서 마나님한테 어부인한테 사랑받는 남편이 되실 거 아닙니까? 돈을 갖다 벌어줘야지. 돈이 권력이고 돈이 깡패입니다. 예.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나이 들고 나면은 각자 자기 지갑 챙겨야 돼. 예. 자기 지갑 챙기는데 돈이 권력이고 돈이 깡패입니다. 집안 내에서도 돈 있고 재산 있는 사람 안 맞는 목소리 크다니까. 저는 근데 저는 집안에 권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다 봉창 두드리긴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려우면 여기를 걸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끌는다는 게 뭐다 이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다. 매각 허가 결정이다. 취소 신청 이걸 하라 이거지. 근데 여기가 가려운데 여기를 뻑뻑 걸는 거야. 빡 끌어가지고. 그럼 결국은 이분 같은 경우 정의란 낙찰자 이분은 말이죠. 누구 좋은 일 시켰습니까? 변호사도 좋은 일 시켰지 뭐 봐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변호사도 뭡니까 수임료 가지고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봐가지고 임차인의 보증금 뭐 맥시멈 7천만 원까지도 인수하고 또 나가서 변호사 수임료가 또 얼마 뭐 돈 1,000만 원 이상 또 수임은 또 줘야 되고 돈을 다 나갔는데 보니까 이 부동산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는 돈 줘!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주니까 돈 없다! 그러면 그럼 이거 어쩔 겁니까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호미를 막을 걸 가래를 막는다. 그 하기 전에 이렇게 딱 방법이 있다니까. 저 딱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입찰하기 직전에 오늘 입찰하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이제 법원에서 10시 내지 10시 반에 이제 입찰을 하면 입찰 투여하고 한 1시간 정도 입찰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제 집에서 나오실 적에 인터넷 탁 들어가 인터넷 등기소 해가지고 하면 내가 오늘 입찰할 물건 뭡니까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란 말이죠. 그죠? 확인해 보니까 이거 뭐 그럼 문제가 없네. 그럼 입찰 들어가 만약에 입찰 들어가요. 낙찰 받았어. 낙찰 받으면 아싸지 좋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내가 허브길이
잡힌다 하더라도 그러면 매각 허브기일이 내일이 잡힌다 그러면 오늘 좀 해가지고 다시 등기부등 한 통 띄워보자니까. 혹시나 또 뭐 변수가 있다. 혹시나 또 변수가 있다면 뭐 이런 경우처럼 해가지고 내일이 매각 허가 불허가 기일, 내일 매각 허브 기일인데 아 이게 없어져 버렸다. 이는 없어진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번에서 매각 불허가 신청이다 이렇게 하면 뭐 막바람 됩니다. 또 두 번째 뭐 봐가지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그런데 그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런 건전화권 말소된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세상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안 그렇습니까? 현실의 걱정의 연속이고 고민거리 연속이잖아요. 그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저도 어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방송할 적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뭐냐면요. 방송 시작하기 우리가 8시 저녁 8시 방송하잖아요. 7시 한 55분쯤 되면 탁 제가 전화하는데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이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 스트레스 연속인데 이런 거 몇 가지만 딱 알게 되면 말이지. 그냥 막 간단하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래서 그 원인은 단 하나 뭐다. 안정현 경배TV 채널에서 방송하고 있는 이 라이브 방송을 그것도 공짜잖아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방송 제가 자꾸 매번 말씀드렸는데 어디 가서 이런 강의 들으신다 몇백만 원짜리 강의라니까요. 이거 제가 이제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틀립니까? 그럼 또 밑에 댓글 막 달아요. 댓글에다 야, 이는 미친놈 XX 욕하세요. 괜찮습니다.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니까, 여기서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요. 관련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대법원 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인데.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서 적극, 이 적극은 긍정이라고 하죠. 긍정. 부담해야 된대요. 소극은 뭐 부정입니다. 부정. 근데 여기 보니까 낙찰대금 지급기일 대금 납부하기 이전에 원래 경매는요 대금 납부하면은 민사집행법 135조에 해가지고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거든요.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때 그 이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거란 말이죠. 이게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다른 제3자가 이제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했다. 경매 신청하니까 이걸 누가 들어가서 이제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A라는 사람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낙찰을 받으면은 밑으로 또 줄을 바뀌어가지고요. 법원에서는, 야, 요때까지 대금 납부해라. 이 당시에는 이제 대금 지급 기일이고, 지금은 현재 대금 지급 기한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대금 납부하기 전에 여기 꼴까닥 없어져 버렸다. 이게. 요건 유효합니다. 그럼 이게 없어졌다 그럼 이 임차인이 뭐다?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는지 소고기마다 소멸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임차권의 대항력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건 보니까 선순위 건전한권을 소멸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강제경매의 채무자니까 그 부동산 소유자잖아요. 그죠? 낙찰대금 지급기일 직전에, 요 경우는 낙찰대금 지급기일 직전이다 그러면요. 매각 허가 결정에 취소 신청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하니까 말이지.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아싸! 그냥 가문의 영광입니까? 가문의 쪽팔림이 와가지고. 그죠? 그렇게 아싸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봐가지고 매각 허가 결정을 해줬잖아. 너네들이. 그런데 이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줘 봐봐. 왜? 그러면 이게 없어졌잖아. 그래서 그럼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잖아. 왜? 그러니까 당신들이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1순위 저당권 이 날짜가 최선순위 설정일자로 표시되어 있었잖아. 그래, 알았어. 매각 허가 결정 취소해 줄게. 이런 식으로 결정 납부는 끝나버려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매각기일 당일날 법원에다 입찰보동 10% 납부가 있잖아요. 그거 받아가 그냥 집에 가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멀리 가버렸어. 우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다. 그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지금도요. 지금도 있다는 거야, 지금도. 봐가지고. 그래서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안 가르쳐줬대요. 이거 말소했는데 이걸 안 가르쳐줬다, 이거죠. 이랬을 경우는, 이 채무자니까 경매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민법 몇 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서 적극 부담해야 된대요. 뭐 이거는 판결을 내요. 그냥 부담해라. 하나 선언적인 의미고, 그러면 돈 회수는 네가 알아서 하라.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까지 법원에서 말이지. 야, 이 재산 저기 있다가 찾아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일하시면서요. 또 다른 사건을, 이것도 어정부 사건인데요. 이것도 지금 제가 쓴 생생경매 교재 안에 있는 이 자료입니다. 이것도 보면 기도 안 차는 사건이에요.
요 이제 사건 번호 이건 이제 뭐 아마 경매 정보에 뜰 겁니다. 뜨니까 이거 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건 경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검색을 또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니까 건저당권 갑이 있죠, 그죠? 여기서도 우리 항상 보여줍시다.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네.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저당권 뒤에 을이 딱 전입신고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병가압류, 정가압류된 상태에서 정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까지 딱 강경임이 신청했다 이거죠. 강경임이 신청하니까 임차인 이게 있잖아요. 임차인 이분입니다. 이분이 대입 현재 확인서를 제출했어요. 법원에다가 언제? 2010년 4월 5일자로 해가지고 대입 현재 확인서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보면 되는데 이게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이 있잖아요. 그거 딱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경매 정보지 이거 검색하셔가지고요.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보시라고. 그거 보시게 되면요. 2010년 4월 5일자 해가지고요. 임차인 누구누구 해가지고 대입 현재 확인서 제출 이렇게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죠? 대입 현재 확인서 제출됐다. 그럼 대입 현재 확인서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권리자들 나름대로 그 채무를 변제했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권리자들의 채무를 변제했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지. 뒤에 있는 거 뭐라 변제합니까? 그죠? 앞에 있는 거 당연히 안 받아 비도는 게 이게 근데 1순위 저당권자의 설정 최고액이 얼마다 1,300만 원입니다. 이게 소액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에이 갚았다. 그것 언제 봐가지고 2010년 4월 5일 날 그러고 나서 2010년 4월 6일 날 해가지고요. 이 갑 저당권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말소돼서 이 말소됐다니까요. 말소된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그런데 2010년 4월 8일이 1차 매각기일이야. 근데 여기 제가 짜잔 했죠. 짜잔. 입찰서 세 사람이 이게 2010년 4월 8일 1차 기일이고 1차 기일에 한 사람 들어왔다가 또 불허가 결정 받아내고 그 다음에 또 불허가 결정 나오니까 또 다음 기일 날 해가지고 또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또 불허가 결정 받아내고 또 그 이후에 또 한 사람이 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열받았던지 이게 불허가를 안 해줘 버렸어. 허가 결정을 내려줘 버리니까 세 사람 중에서 맨 꼬레비로 쓴 이 사람보다 입찰 보증금 10% 에벨레 해가지고 떡 사먹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이것도 보면 말이죠. 제가 일부러 말이죠. 이게 막 등기부등본 반드시 봐야 된다는 그런 게 몰아가기 위해서 사례를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보시면은 4월 6일 날 저당권 말소됐잖아요. 그럼 4월 8일 입찰 1차 기일이야. 그러면 4월 8일 입찰 기일이니까 4월 8일 날 아침 8시쯤 일 나가지고 인터넷 등기소 한번 확인해보자. 확인해보니까 어머야 이게 없어져 버렸네. 뭐. 그럼 당연히 안 받아 비도액이 뭡니까? 낙찰자 인수하는데 이 건 같은 게 보증금액이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보증금액 미상인데 이 사람 임차인 임차인 을입니다. 임차인 을이 대입변제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사람 왜 대입변제 확인서를 제출했을까? 자기가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입변제 확인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데 지나가는 객이 갚진 않은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해관계에 있다. 이 임차인에 당연히 이해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에도 역시 마찬가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게 4월 8일 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매 입찰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방법론 가르쳐 드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저넘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4월 8일에 입찰한다 그러면요. 4월 7일 저녁 때 아니면 4월 8일 날 아침에 일 나가지고 등기부등본 딱 띄워보니까 어머야 이게 없어져 버렸네. 그럼 야 이거 뭐야 갑자기 이 인수하는 임차인이네 뭐야 어떤 말소 기준 권리 이 병 압류로 후퇴해버리잖아요. 그죠? 후퇴해버린다고. 근데 이 2010년 4월 6일자라서 건전하게 말소된 이 사례를 아마 제가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관련 문건입니다. 대입변제 확인서. 이건 제가 법원 문건 접수 내역에서 임차인이 김모 씨예요. 임차인 김모 씨인데 이분이 보니까 대입변제 확인서 있잖아요. 나 있잖아요. 눈은 액세서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또 못된 소리 합니다. 우리 눈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 맞죠? 그러니까 2010년 4월 5일 날 해가지고 임차인 김땡땡 씨가 대입변제 확인서 제출했대요. 그러고 나서 요 대입변제 확인서인데 이게 아까 설정 최고액이 1,3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건전당권인데 말소돼 버렸네? 요 1순위 건전당권 해가지고 1번 건전당권 설정 등기 말소됐어요. 언제 말소됐습니까? 2010년 4월 6일 날 말소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010년 4월 5일 날 임차인이
주택은행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여 가가지고, 얼마야? 한 돈 천만 원 이하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봐가지고, 이날짜 갚고 해지 서류를 받았어. 받아가지고 언제? 4월 6일 날 등기소에 그냥 접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월 6일 날 이 등기부상에는 이게 이 저당권이 말소됐잖아요. 그죠? 1차 기일이 4월 8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급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통상적으로 한 며칠 정도 걸리다 보니까 4월 8일 날 내가 아침에 눈 딱 뜨고 일어나서 등기부등본 띄워보게 되면 이 저당권이 살아있는 걸로 그대로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딱 보고 나름대로 등기부등본 보면서 어떤 문구가 뜨면 요거 뭔지 몰라도 등기부등본상에 어떤 권리관계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구나. 어떤 거 그러니까 여기에 크게 요거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등기부등본 보면 이게 크게 희미하지만은 신청 사건 처리 중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우리는 뭐다? 이거 신청 사건 처리 중이요? 그럼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됐다 손치더라도 법원에서 작성한 이런 서류 있잖아요, 그죠? 이 서류는 4월 5일 날이니까 당연히 정리가 돼 있겠죠, 맞잖아요, 그죠? 이것만 딱 보면 이거 오늘 입찰 들어가면 앙대 입찰 들어가면 안 되죠, 맞잖아요, 그죠?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복잡합니까? 이게 어렵고 이렇게 복잡하다면 경매하지 말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막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자꾸 막말해야 돼요, 봐가지고. 경매 여러분들 하시면요, 떼부자 됩니다. 부자아빠 됩니다. 웃기는 줄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잘못하면 말이 부자아빠보다 뭐 부자 거집니까? 뭐 땅 거집니까? 하여튼 이렇게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신청 사건 처리 중으로 돼 있냐, 이걸 천천히 보시고, 천천히 보십시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세월이 좀 먹습니까? 그죠? 내가 그냥 급하다 해가지고 말이죠. 서두른다 해가지고 말이죠. 해가 갑자기 서쪽에서 푹 뜨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니야 바쁘든 말든 1일 24시간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급한 게 없어요, 그냥. 이번에 입찰 들어가도 떨어지면 어떡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보고, 다른 물건 찾아봐야지. 이런 마인드로, 느긋한 마인드로 이게, 물건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건데요. 이것도 전체를 제가 다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도 보면 참 기가 차인데 어떤 거냐니까요. 잠깐만요. 이 분필 색깔 좀 바꿀게요. 이 항상 그거라, 이게 보세요. 이 앞에 저당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항상 뒤에 임차인이 딱 버티고 앉아있다니까? 임차인 보증금 3억 원이에요. 이 경매 누가 신청했습니까? 정의라는 사람, 갑 저당권도 경매 신청 안 하고, 병 저당권도 경매 신청 안 하고, 정의라는 사람이 말이지. 뜬금포래가 강제경매 신청해버렸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 보증금이 3억 원인데, 보니까 원래 이 갑 저당권은요, 최초 저당권 6천만 원에다 4천만 원에서 저당권 설정 최고액을 감액 등기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어요. 경매 진행되니까, 자, 보십시오. 이거 잘 들으세요. 2017년 12월 27일자로 해가지고, 1차 기일인데요. 이 물건지가요, 강남구 삼성동인가 될 겁니다. 빌라. 요것도 사건 번호, 궁금하신 분들은요, 2017 타경에 4059 3번 물건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를 또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2부에서는 말이죠.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의 경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바빠. 그러다 보니까 경매 정보를 제가 못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17년 12월 27일 날 1차 매각 기일이에요. 1차 기일이죠. 그죠? 1차 매각 기일에 해가 최저 가격이 4억 7,100만 원인데 누가 4억 9,400여만 원에 써서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이틀 있다가. 그죠? 12월 27일인데 이거 12월 29일이잖아요. 이틀 있다가 어머야, 갑 저당권이 뿅 말소돼 버렸네. 이게 죽어버렸어. 누가 말소시켰냐 이거 따지고 자식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봐가지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 낙찰 받았어. 받고 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막 2018년 1월 3일 날 매각 허브 기일 같은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차이, 그죠? 요 사이에 막 이게 저당권이 말소됐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딱 나오잖아요. 봐가지고 뭐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불허가 신청하는 거야. 뭐 이때가 만약에 우리 법원 경매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요, 매각 불허가 해줘라고 그런 신청 안 하잖아요. 그럼 법원은 매각 허가 일찍 내려버려 끝나버려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되고 우는 애한테 젖줍니다. 예. 그럼 내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야겠다. 그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개뿔이나 몰라 봐. 응? 만날 저 경매 건드렸다고 말이지, 도깨비 방망이 심해가 겁나 얼어 뚝딱 해가지고 피똥 싸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지, 그지? 잘못하면요, 제가 이런 표현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똥바가지 뒤집어서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1년에 매년 뭡니까? 입찰 보증금에서 몰수되는 금액이 말이야, 700억, 800억, 900억. 올해는 보니까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 입찰 보증금 몰수되는 금액도 이제 줄어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워요. 700억이다? 여기 1% 같으면 얼마입니까? 7억이잖아요. 0.1% 같으면 7천만 원인데. 야, 0.1%만 안정인한테 뭡니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면, 얼마나 좀 허블나게 풀 서비스 해줄 것 같은데 말이지. 돈은 엉뚱한 데다 쓰는 거야, 봐가지고. 돈은 쓸 때 써야 되는 거야. 안 쓸 때 쓰면 안 되는 기라. 그죠?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써야 되는 게. 근데 쓸 때 안 쓰고 안 쓸 때 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빌빌거리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건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법인에서 낙찰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냈어요. 그럼 뭐냐?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당신들이 작성한 말이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는 2003년 9월 달에 갑저당권이 1순위로 최선순위 설정일자로 표시돼 있었잖니? 그래. 근데 내 낙찰 받았잖니? 맞아. 근데 보고 일주일 있다 매각 허가 결정하는 요 사이에 보니까 이게 없어졌잖니? 근데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이 잘못된 거 맞지? 맞아. 그럼 매각 불허가 결정해내나? 알았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더 재밌는 사례가 나옵니다. 자, 보시니까. 그 이후에 또 보니까 이제 불허가 결정이 나오나 또다시 경매를 진행시키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1차 기일날 그 전에 누가 낙찰 받았다가 저당권이 말소되는 바람에 불허가 결정 났으니까 이게 그대로 재경매가 아니거든요. 누가 입찰 들어갔다 대금 납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 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재매각에서 20% 감액하는 게 아니고 1차 기일 그대로 잡혀요. 근데 뭐야 이 날짜에 5억 4,600만 이하면 더 확 찔러버렸네요. 여기 보니까 이미 그 앞에 보면은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여기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 보증금이 3억 원이거든요. 이게 없어진 상태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미 그 전에 1차 매각길 날 낙찰받았다고 불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람은 이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지를 하고 불허가 신청에 의한 불허가 결정을 받아냈단 말이죠.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걸 인지를 못했던 모양이라. 또 나오잖아요. 2018년 3월 21일 날 해가지고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3월 21일 날 새벽에 일 나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그죠? 목욕 제기하고 상태가 어떻게?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인터넷 등기부 딱 등기부 동본 발급받아 보니까 어머야 이게 없어졌다. 그럼 이날 때 입찰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것조차도 안 했던 모양이야. 안 한 상태에서 보니까 흘러다 보니까 대금 매각 대금을 미납을 하셨네. 미납을 하시고 또 이게 또 흘러 하다 보니까 2018년 9월 달에가 4차 매각길 날에요. 이날짜 11명이 영찰하십니다. 4차 매각길 날에서 3억 3,800여만 원에 누가 낙찰 받아갔는데 밑에 나와 있죠. 2018년 3월 21일자 입찰자 이분입니다. 이날짜 5억 4,660만 원 쓰신 분 있잖아요. 입찰자는 입찰 보증금 얼마? 4억 4,710만 원. 맞잖아요. 최저 가격이 4억 7,100만 원이니까 요건 재매각, 재경매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경매, 신매각이니까 4,700만 원, 4,710만 원 이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봐가지고 뭘 확인하시면 된다들에게 경매 신청 권자를 확인하십시오. 해가지고 최선순위 이 권리자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다고 이런 대의변제 이런 게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후순위 어떤 권리자들이 경매 신청했다. 근데 최선순위 저당권 그 바로 뒤에 임차인이 딱 버티고 앉아있더라. 그럼 그 사람이요, 가짜 임차인이 될지라도 임차인 같은 게 주민등록만 딱 전입되어 있으면은요, 임차인이라고 뭐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뭐, 소송 붙었을 적에, 물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뭡니까? 임차보증금 왔다 갔다 하는 뭐 은행 입금 등 이런 것도 전부 해버린다는데 하게 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손도 못 대버린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신청 누가 했지? 아, 후순위가 있구나. 그럼 일단 뭐다? 대의변제에 의한, 가능성. 경매 신청권자인데, 이게 말하기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의변제의 가능성 여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다? 민지법 몇 조죠? 102조에 의한 무익력. 그죠? 이거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수차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예, 대의변제와 무익력의 경우에 해당이 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이분처럼 말이죠. 등기부등본 한 통 얼마예요? 700원이잖아요. 700원 한 통만 딱 발급받아보면 4,710만원 안 까먹잖아. 그죠? 엄청 비싼 수업료예요. 봐가지고. 따라서 어떻게 하신다더라, 이게?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최소한도 3번 확인하자. 등기부등본을. 첫 번째 어떻게? 매각 입찰하기 전에 확인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낙찰 받았다. 입찰하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 떨어졌어. 그럼 끝나는 거야. 이때 700원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낙찰 받았어. 그때 기분 좋지. 낙찰 받았다 했을 적에는 허부기일 전에 확인해 보시고.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가 법원에서 이제 허가 결정 확정되고 나서 또 대금 납부하라고 하니까 그죠?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어머야! 선순위, 1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다. 일단 나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날짜에 입찰 참여하신 분은 등기부등본 확인을 안 했어. 그지? 예. 이게 어렵냐, 이거죠. 그리고 또 이런 비법도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봐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알면 간단해. 예. 근데 모르면요, 참 이게 헷갈린다고.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예.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고요. 일단 여기 우리 30강 일부 방송에서는 제가 대의변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거까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냐니까, 최초 낙찰받은 이후에 말소된 건전한권 현황입니다. 여기 이제 낙찰되고 나서 이게 2017년 12월 27일 날 1차 기일 날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살아 있었다니까요. 요 이제 저당권자가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그 금액 설정 금액을 감액했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죠? 변경 계약했는데, 근데 여기 4번 보니까 1번입니다. 1번 건저당권 설정 등기 어떻게 됩니까? 말소됐죠. 그죠? 말소됐는데 2017년 12월 29일에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다. 말소돼가지고 등기가 언제 됐다? 말소 등기가 2017년 12월 29일에 말소됐다. 우리가 봐가지고 입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면 이제 이 양반이 두 번째 입찰하셨던 분은 아마 2018년 3월 달에 입찰했으니까 그때쯤 되면 아마 등기 다 정리 다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또 확인해보니까, 어머야! 이게 죽었네! 그럼 봐가지고 어쨌든 임차인이 3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재수 없으면 내가 또 3억 원 인수하는 거 아니야? 일단 조금 조심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오늘 몇 번 말씀드리는데 호미로 막을 거 어떻게, 제발 가래로 막지 마십시오. 그죠? 몇 가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요, 아주 그냥 순풍이 돋단 듯이 말이죠. 스무스하게 지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다음 장은, 이게 그겁니다.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의 경우는요, 우리 30강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